컨텐츠를 감상하고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에디터들의 토크 패널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진행을 맡은 피아트 에디터 큐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아트 에디터 뉴비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아트 에디터 러니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아트 에디터 하계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아트 에디터 복복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아트 에디터 사쿠입니다. 이번 패널은 영화 결말 포함 스포가 있으니 관람 후에 들어주세요.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는 도널드 E. 웨스트레이크의 소설 X를 각색한 블랙 코미디로 구조조정 시대 고용 불안정을 예리한 시선으로 다루며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다들 어떠셨을까요? 간단한 감상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장면, 박찬욱 감독의 영화답게 장면 전환이라든가 미장센 또 세세하게 소품에 의미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 애플 핸드폰을 땅바닥에 묻고 그 자리에 사과나무를 심은 그것도 일종의 개그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찾아보면서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우선 평점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하고 영화를 봤는데요. 낮았던 평점에 비해서는 저는 내용이 꽤 괜찮고 재미있게 봤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잔혹하고 그런 엽기적인 요소들을 뭔가 코믹하게 표현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되게 신기하게 감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큐님처럼 영상미가 꽤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장르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었어서 눈을 손으로 가리고 본 장면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어쩔 수가 없다가 주는 직관적인 메시지나 의미 같은 건 되게 좋았는데 약간 비현실적으로 행동을 하는 만수의 행동이 솔직히 저는 정신적으로 좀 피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박찬욱 감독 영화가 처음이었는데 모든 장면들의 연출이 정말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작품 같았고 그리고 개그 코드도 다른 영화들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서 저는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아빠들이 모두 좀 안쓰럽고도 대단하게 느껴졌던 것 같고 네, 전 그렇게 잘 봤습니다. 저는 일단 자극적이고 개그 요소도 꽤 많아서 재밌긴 했는데 뭔가 보면서 계속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만수의 행동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공감이 안 됐고 뭔가 시스템이나 기득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냥 비슷한 계급의 노동자들끼리 싸워서 뭔가 그런 복수로 인한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았고 약간 이게 15세라고 약간 의문스러웠어요. 그리고 여성 캐릭터를 그렇게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기서도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자극적이기 때문에 약간 확 몰입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기 전에 정말 아무것도 찾아보지 않고 갔는데요. 되게 더 예상할 수가 없었고 전개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생각나는 영화였습니다. 뭔가 연출이 다른 영화랑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저도 그 의미도 그렇고 다른 의미로도 생각났는데 재밌지만 재밌다라고 사람들에게 추천하기 좀 어려울 법한 그런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영화는 2시간 15분의 장편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토리가 크게 보면 실직 후 고용시장에서 나보다 스펙이 좋은 3명을 제거해서 내가 그 한 자리에 뽑히자라는 그런 주인공의 발상으로 짝단 이야기인데 다들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성민 배우를 이병헌 배우가 찾아가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아내랑 이성민 배우랑 함께 이제 이병헌을 딱 대립해서 막으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아내가 이제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 장면이 제일 인상이 깊었고 그 염혜란 배우가 실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했던 대사가 기억에 남는데 일상 속에서도 약간 부부싸움의 포인트가 단순히 실수 때문만이 아니라 일을 저지르고 나서 태도로도 많이 싸우니까 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사였던 것 같아서 저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이제 범모랑 아라 그 부부의 이야기가 인상이 깊었는데 저도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서 그러니까 실직자들을 모으잖아요. 그리고 뭐 죽일 생각이었지만 실직자의 집에 가서 나와 뭐 거의 같은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을 보고 예를 들어 뭐 불륜 장면을 목격하고는 부부의 약간 그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화로 불륜 장면을 보는 걸 막아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약간 실직자들과 동조가 됐구나 마음이. 그래서 약한 자들끼리 모여서 기업을 부시자 이런 뒷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을 뒤집고 원래 계획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반전을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 아니라서. 저도 큐님이랑 똑같이 그 화분을 들는 그 장면에서 저 사람만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경쟁자들이 더 많구나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때 저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줄 알았어요. 좀 같이 좀 뭐 조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상적인 방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인다는 결말로 이어져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저는 여매란 배우가 오디션에서 자기가 죽은 남편 때문에 우는 연기를 어떻게 하냐고 약간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진짜 그 경찰들 앞에서 막 그렇게 울면서 그런 연기를 하게 된 게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그 만수가 두 번째 피해자를 절단하려다가 자기가 처음에 그 소나무인가? 그거를 철사로 칭칭 감는 장면이 나오는데 피해자를 그렇게 철사로 칭칭 감는 그게 또 연결되어서 되게 인상 깊었고, 그 아들 시점에서 카메라 전환이 되는 그 장면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들이 되게 미니어처처럼 조그매져가지고 계속 장면 전환되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그 고추잠자리 노래가 나오면서 이병헌 배우랑 여매란 배우랑 이성민 배우가 셋이서 대립하던 그 장면에서 노래가 커서 대사가 잘 안 들리는데도 뭔가 그 한마디 한마디의 긴박감이 잘 느껴졌고, 구본모가 짐은 허리가 아파서 못 든다고 그런 대사가 너무 웃겼습니다. 윤만수의 모든 지적에 타당하든 아니든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박을 하는 모습이 아라가 구본모를 죽이는데 혹시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지 않았나, 그런 대처를 미흡한 부분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사실 감독이 뭐 해석의 다양성을 열어놓은 부분도 있고 다양한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의미가 궁금하거나 뭐 의문스러웠던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요, 그 손예진이 아들이 경찰에 잡혔을 때 그 핸드폰 사장님에게 속옷을 벗고 나타난 장면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속옷을 벗고 나타나야 했는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일단 손예진이 그렇게 행동을 한 데는 초반에 핸드폰 사장님이 집에 찾아와서는 매트리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약간 성희롱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데, 그거랑 좀 연결이 돼서 그렇게 어필을 해서 좀 더 이거를 넘어가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 감상평에서 여성 캐릭터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캐릭터가 어쨌든 만수도 그렇고 점점 타락해 가잖아요. 여성 캐릭터가 타락하는 그 방향이 항상 이렇게 성적으로만 타락을 하는 걸로 보여줘야 될까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었는데 또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약간 의문스러웠어요. 저는 여기서 저도 왜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됐을까? 어쩔 수가 없었을까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어쩔 수가 없냐고 질문을 던질 만큼의 장면이었네요. 저도 약간 의문스러웠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만수의 범행 장면을 보면서 혹시 증거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술을 어쨌든 마셨고, 그럼 거기에 DNA 같은 게 얼마나 많이 포진되어 있을 거고, 이빨도 뽑았잖아요. 그럼 그 피가 어쨌든 튀기면서 막 여기저기 이렇게 튀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고, 그런 게 좀 너무 현실성이 없었달까? 경찰이 와서 하는 게 막 얘기 들어주면서 조심하세요 이렇게만 하고 뭔가 의심을 안 하고 가는 게 조금 현실성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저도 솔직히 만순의 집 마당에 그 차승원 배우 시체도 묻혀 있잖아요. 강아지를 푼다거나 그러면은 솔직히 바로 잡힐 문제인데, 근데 그런 걸 안 잡히는 게 그냥 영화적 허용 이런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도 영화 군대는 안 갔다 와봤지만 탄피 관리의 중요성 이런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총알을 쐈고 탄피도 경찰한테 걸렸고 심지어 총의 종류까지 경찰이 확보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용의자로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서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을 했고 사실 리뷰 보면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뭐 그런 부분에서 많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거를 노렸나 싶기도 했어요. 이게 반전이다. 이렇게 허술하게 했는데 운이 좋아서 이 주인공 만수는 가족들과 해피엔딩을 맞았다. 하지만 언제 또 잡힐지 모른다 하는 그런 긴장감을 놓지 못하게 하는 영화로 만들었을 수도 있지 않나. 박찬욱 감독님의 큰 뜻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내내 좀 너무 찝찝했어요. 계속 맞아요. 뭔가 계속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계속 뭔가 쫄리고 저도 위압감이 계속 느껴져서 경찰에 취직을 한 것도 사실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취업을 성공하다니 같은 취준생의 입장에서 약간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만수가 취직에 성공하고 첫 출근 장면이 나오면서 떠나 보냈었던 개들도 집에 돌아오고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하게 살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영화 밖에서의 가족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 것 같은지 한번 각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결국 둘이 나중에는 이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손예진이 그런 선택을 한 것도 있지 않을까 싶었고 다 키우고 나서는 손예진이 이혼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혼자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로 약간 둘이 너무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모습 하나하나 다 봐가면서 이병헌을 품어주는 손예진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그걸 받아줄 깜냥이 되는 여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열린 결말이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다시 불행해지지 않을까.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다른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둘의 부부관계가 손예진이 참아주는 게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중간에 전화하는 장면에서도 내가 뭐 당신 늦게 들어오고 그런 거 그냥 눈 감아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다 참고 바라만 봐준다는 부분에서 그냥 믿고 기다려주는 느낌이 강했고 좀 사랑한다는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둘은 계속 잘 지낼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 만수가 취직한 걸로 생각한다면 그 취직한 것도 그 혼자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다 기계로 대체된 환경이잖아요. 그 장면에서 몇 년 뒤에 만수가 또 실직 상태에 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 만수가 언젠가는 현대 기술로 인해서 또 실직 상태가 되지 않을까 관리하는 로봇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 보러 갈 때도 보니까 앞에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기계에다가 QR코드를 이렇게 찍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뭔가 영화의 주제랑도 좀 맞닿아 있어서 그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사실 막 별 생각은 없고요. 범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당연히 처벌을 받겠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 가족은 유지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가족의 그 형태는 유지가 되되 또 다른 사건을 위해서 또 다른 인물을 위해서 또 희생한 사람이 또 생겨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이건 열린 결말인데 진짜 너무 다 열려 있어서 사실 해석 여지는 진짜 충분한 것 같고 원래 만수가 알코올도 끊었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피해자를 죽이면서 다시 술을 또 마시기 시작했고 거기서 제가 내용 말하는 걸 들었는데 그 앞 장면에 손예진이 너 술만 먹으면 개 되잖아 이렇게 언급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내재된 폭력성을 담고 있어서 그 이후에 총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행동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는 범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술을 또 계속 마신다면 어떤 폭력성을 또 일으킬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다른 분들 열린 결말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다.
그럼 결말 이야기까지 해서 에디터들과 어쩔 수가 없다 토크를 나눠봤었는데요. 영화가 고용 불안이라는 사회 주제를 다루기도 하고 장면, 캐릭터, 심지어는 소품들까지 숨겨놓은 의미가 많아서 얘기할 거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토크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예.